차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변폰 잘 보셨죠? 자, 중고차 사고 감정 저도 하고 많은 좋은 얘기인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요. 아주 진짜 참신한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름의 시작, 아직은 쌀쌀하지만은 여름의 시작이 왔습니다. 또 차영 또 섣부른 얘기, 또 지금 한참 추운데 그런 얘기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게 그 여름이 오면 이제 에어컨 쪽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서 이제 카센터 입고를 돼서 이제 돈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거보다 요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현재 포토본고, 포토하고 이제 포토2, 이제 본고 3, 그렇죠, 뭐 1.2톤, 뭐 다른 차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특이하게 요 두 차종은 에어컨이 말썽이 많지요. 그렇죠? 이 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에어컨 컴프레셔를 교환하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교환을 하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가 새서 수리를 하든, 많은 걸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차에 비해서 수리를 하겠죠. 왜냐? 키로수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는 컴프레셔의 오일 공급이 잘 안 돼서, 컴프레셔가 열이 받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붙으면서 안에가 이제 파손되면서 그런 알루미늄 가루라든지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시커먼 오일들이 전체 에어컨 라인을 회전을 하면 다 바꿔야겠죠. 그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냉각이 안 되는 겁니다. 냉각. 그 다음에 컴프레셔에서 오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윤활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엔진 오일도 엔진 오일 없으면 붙죠. 똑같습니다. 컴프레셔에 오일이 없으면 붙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뻔한 얘기 왜 했냐, 이렇게 또 서로 가는 거고, 이 부분을 가장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 내내 우리 고객님들한테 떠들어댑니다. 3만 킬로 되면은 무조건 에어컨 가동하기 전에, 겨울에도 에어컨 가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이제 가혹한 조건에서, 온도가 뜨거운 상태에서 에어컨 가동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가혹한 조건이 되기 전에 최소 못해도 에어컨을 이제 실내에 있을 때 안 틀면 안 되겠다, 틀어야겠죠. 그때 이제 냉매와 폐유를 분리 중입니다. 야, 또 말을 하네요. 장비가 분리한답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월수로 따지면 한 5월 정도, 5월 전에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실내가 뜨끈뜨끈해지죠. 냉동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냉동 오일 교환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차이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가격은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은 대략 10만원 밑에서 냉동 오일을 교환한다, 나는 10만원 이상에서 냉동 오일을 교환을 한다. 대신 1, 2, 3, 4 YF 신형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싱 과정에서 가스가 없어지는 거, 노스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1, 2, 3, 4 YF 신형가스는 아무래도 저희가 됩니다. 가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34A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가스는 대부분 10만원 밑이나 20만원 밑에 그 선에서 플러싱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장비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왜 가격이 천차만별일까요? 중요한 거죠. 이거 하나 또 쏙 들어갑니다. 제 겁니다. 오일을 싼 거 쓰면 플러싱 가격이 쌉니다. 두 번째, 오일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횟수를 적게 하면은 플러싱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플러싱 횟수를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플러싱을 어떻게 하냐, 뭐 고압에서 저압으로도 많이 하고 저압에서 고압으로도 하고 양쪽으로도 몰기도 하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진 겁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좀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화 못해도 고압에서 저압, 저압에서 고압, 뭐라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차량에 따라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횟수는 최소 5회입니다. 최소 5회. 그런 한 사이클에 대한, 사이클이 한 3사이클이 하나거든요. 그거를 5회 정도 제가 최소 예를 들어가지고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오일은 뭐가 틀리냐.
당연히 현대기아차 전 세계 차종은 PH, 그러니까 냉동 오일은 PH라는 말이 쓰는데, PH 예를 들어가지고 뭐, 누른 것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46, 여기 보면 PH 46. 자, PH 46을 가장 거의 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PH 100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점성마다. 그렇지만 그냥 현대기아 수입차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98%는 PH 46이다. 그러니까 내 차는 그냥 PH 46이다라고 거의 막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정비사들이 아니라고 PH 100이 들어가는 건 100이 들어가면은 그걸 판단해서 100을 넣어줍니다. 자, 그런 거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냉동 오일이라는 게 뭐가 틀리냐? 뭐가 틀릴까요? 1리터에 인터넷 보시면 10,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저기 뭐야 이탈리아 이레콤 회사에서 나온 프리미엄 PH 46 250ml입니다. 인터넷가 4만원에서 45,000원 나와 있을 겁니다. 250ml. 왜 비쌀까요? 오일도 저렴한 3,000원짜리부터 3만원, 7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일은 내가 자주 갈면은 저렴한 걸 넣어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에어컨 냉동 오일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뭐 풀 뭐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프로싱을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좋은 장비에 진짜 다 뜯고 다 프로싱하고 다 바꿔도 에어컨 성능이 제 성능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 바꿔도 올해는 잘 썼는데 내년에 또 붙는다거나 내후년에 또 붙는 현상. 냉동 오일입니다. 냉동 오일을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성능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전 세계의 최상급을 사용을 합니다. 고집이죠? 싼 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좋은 거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이 비싼 거 싼 거하고 뭔 차이냐? 그냥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냥 딱 하나. 뭐 오일이 오래 간다, 뭐 이런 거, 뭐 성능이 오래 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어컨 파이프 안에 수분이 있어요. 아무리 진공을 해도요. 그쵸? 근데 오일이, 가스와 오일이 수분에 산화가 돼가지고 pH도 내려가고 뭐 불소도 생기고요. 염산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콘덴서가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고장도 나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레콤에 대한 프리미엄 PH 40, 뭐 스폰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좋으면 설명을 합니다. 이 오일을 선택을 했냐? 이 오일은 수분에 굉장히 강합니다. 수분하고 잘 섞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능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더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유막 형성이라든지 컴프레셔 보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발열 성능도 뛰어나고요. 열에 대한 열 교환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매해 몇 년 동안 하면서 작년 또 말하네요. 분리 중입니다. 자, 냉매하고 오일 분리 중이래죠. 지금 프러싱하는 과정이고요. 이 오일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 초부터니까 올해 뭐 지금 한 1년 동안 전혀 한 번도 하자가 난 적은 없어요. 뭔 뜻이냐면 컴프레셔가 정상인 차에서 이걸 했을 때 붙어온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올해도 사용해봐서 내년에 내가 또 올리고 또 올릴 겁니다. 계속 이런 성능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 이래요. 아, 선생님 냉동오일 교환 주기가 지금 3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오일을 한번 교환을 해야 되겠다. 뭐 가스도 뭐 보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스 교환하는 거 냉동오일 가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엔진도 엔진 오일인 것처럼 에어컷도 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냉동오일을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 한마디 더 하죠. 아, 좀 시원한데요? 공연도 그래요. 시원한데요? 사장님, 시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차가운 물로 겨울에 머리를 감거나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거나 겨울에 만약에 찬물을 먹었어요. 머리가 띵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에어컨이 머리가 띵할 정도까지 찬 냉기가 나와야 됩니다. 언제? 영상 35도 40도가 돼도요. 그게 바로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가 예를 들어가지고 안에를 갖다가 시원하게 완전히 만들어줘야지만 컴프레셔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쭉 이제 내비뒀다가 다시 이제 내가 컴프레셔가 붙어야 되는 온도가 되면 다시 붙어요. 영상 쪽으로 오면요. 그런데 그 붙었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붙고 쭉 응축을 해가지고 안에가 시원해요.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기온이 올라가죠. 다시 붙었다가 떨어뜨리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돼야 연비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 있죠? 에어컨을 틀었는데 컴프레셔 소리가 왕왕왕왕 나는 경우. 그리고 에어컨이 요즘 같은 경우는 가변 밸브 타입인데 클러치 타입이 아닌 가변 밸브 타입인데도 컴프레셔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느낌이 나는 차. 싼 거 넣어봐야 매한가지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예전에 1000가지 다 팔아봤습니다. 뭐 프로 이런 것도 팔아봤고 당연히 뭐 뉴텍 이런 거 일본 거 다 팔아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건 뭐냐면 가장 에어컨 안에 라인 안에 있는 걸 오일을 기존의 오일을 다 제거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오일을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어떤 첨가제 넣는 것보다 오일을 좋은 거 청결하게, 그러니까 에어컨 라인을 청결하게 하고 오일을 최상급 쓰면 어떤 첨가제를 쓰는 것보다 시원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자,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이제 프러싱을 한다고 해요. 프러싱을 하는데 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스는 400에 에어컨 오일은 150cc 들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중간에 만약에 오일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차량 뭐 제껴주고요. 처음에 내가 냉동 오일을 뺀다 그래요. 이 차가 이제 과거 기록이 없어요. 빼요. 처음이에요, 진짜. 그러면 정확하게 150ml 이상 나와야 돼요. 장비예요. 아니, 그만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ml만 나왔어요. 내가 150ml 넣어요. 그럼 안에 200ml 있는 거죠? 안 돼요. 정확하게는 뭐냐면 150ml 나와야 되는데 가스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150ml면은 160에서 170 사이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까지 나올 때까지 프러싱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렴하다고요? 좋을까요? 과연? 싸고 좋은 게 있을까요? 과연? 자, 그런 겁니다. 이 차는 컴프레셔가 세서 컴프레셔를 바꿨어요. 그러면 컴프레셔에 오일 들어있어요. 기본에 다. 거기에 라인에 있는 것까지 있으니까 가늠이 안 되겠죠? 다 빼내야 됩니다. 다 빼내고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50cc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컴프레셔 바꿨습니다. 에어컨 라인 안 바꿨어요. 근데 얼마 나오는지 볼까요? 컴프레셔 바꿨다 그랬어요. 제재대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현재 폐유 배출량이 231.8 나오죠? 지금도 현재 진행 과정입니다. 고압에서 저압으로요. 이게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뀌기도 하고 막 합니다.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폐유 배출량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게 컴프레셔를 바꿨는데 냉동오일 안 바꾸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콘덴서를 바꿨는데 냉동오일 안 바꾸면 안 돼요. 왜? 게이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뽑아내야 됩니다. 다 뽑아내고 정량을 넣어야 됩니다. 세팅값이 다 있습니다. 제작 회사에서. 그래야 시원합니다. 대부분 냉동오일을 그러니까 적게 넣으면 다 붙어요. 그렇지만 냉동오일이 많아가지고 대래 더 에어컨이 안 시원한 겁니다. 왜? 가스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첨가제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죠?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간단하게 쭉 다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POE. 이거는 에어컨 컴프레셔가 벨트 타입이 아닌 모터 타입. 더 빠른 회전을 합니다. POE라는 거는 절연 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코일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절연을 하기 때문에 코일이 타는 걸 방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저걸 넣어야 돼요. 좀 좋은 거 넣어요. 근데 수리비 장난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더더욱이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 3만 킬로에 한 번씩 꼭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동 오일도 뭐냐면 여기 POE 저 100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전기 모터 타입이 처음에 68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80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바뀐 지가. 그러면 그 전 차는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왜 현대기아든 제작회사에서 왜 바꿨을까요? 열에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100으로 바꿨습니다.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내가 하이브리드다, 전기차다. 냉동오일을 지금부터 3년 전부터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3만 킬로 됐는데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건 뭐냐?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차가 출고됐습니다. 오늘 내가. 근데 나는 에어컨이 더 시원하고 싶어. 오세요. 오늘 출고가 됐어요. 오늘 출고가 됐는데, 오늘 출고가 됐으면 당연히 1, 2, 3, 4, YF가 들어갑니다. 신형가스가 들어가겠죠. 기존에 있는 것보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 오일이 더 좋기 때문에, 그냥 오늘 출고해서 오늘 오일을 만약에 다 빼고 바꿔도 더 시원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게 제가 써봤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자, 올 여름 시원하게 나야 됩니다. 제가 계속 차종마다 오면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업로드하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프러싱은 별건 없습니다. 뭐 신형 오일, 뭐 장비 성능도 그 전 게 있죠. 프러싱 오일은 이쪽에 빠지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계속 빼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자 저울로 하기 때문에 이 양을 이제 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자 저울이 없는 타입들은 비커로 보이겠죠. 좀 싼 장비들은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계속 업로드 빠르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뭔가 핵심적인 부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부분들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야 뭐 그런 거야 뭐 알아서 하시지만 구독을 한번 누르셔서 꾸준히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나도 정비사가 될 수 있다. 자, 감사합니다.